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체육관에 수업이 있어 잠시 여행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간단하게 주요 경기들만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멋지게 데뷔전을 치른 유주상 선수를 볼 텐데, 사실 한국인 파이터 경기를 분석하면 조회수가 더 잘 나오기는 하지만 경기 분석을 하려면 지난 모든 경기들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없는 선수는 분석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워낙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 현재 한국 팬들 사이에선 아주 좋은 소식인 만큼 짧게라도 보겠습니다. 세카는 UFC에서 유일한 인도네시아 선수이죠. 덕분에 경기를 다 찾아봤는데 유주상 선수와 배당 차이가 날 만큼 좋은 선수라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직전의 경기였던 웨스틴 윌슨과의 경기를 보면 전형적으로 기세가 많이 앞서고 경험이 많이 부족한, 또 파트너의 부재로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지 못하는 국가 출신의 MMA 선수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뒷손을 화끈하게 휘두르는데 마스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마크 호메닉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습관은 아니죠. 오히려 케이지에 몰렸고 언더훅 하나를 파서 허리를 잘 튕겨주었지만 공간이 많이 뜨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번에 로메로의 단점도 그렇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테이크다운 직후에 공간을 지워주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포지셔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덕분에 윌슨이 어렵지 않게 일어났고 직후에 세카가 다시 크게 뒷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죠. 경기 시작과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잘 낮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의 대처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가 잘하는 베이팅으로 일어날 공간을 주면서 초크 공간을 셋업하는 테크닉입니다. 초크 그립이 감긴 상태에서 자리의 포지셔닝을 보면 확실히 비슷한 상황을 훈련에서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아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팔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해머링 시도가 있었고, 또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이 잡혔을 때 포지셔닝 이동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캐치 시도를 하는 선수가 허리를 피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서미션 캐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허무하게 포지션을 내주면서 너무 쉽게 탭이 나왔죠. 제가 굳이 지난 경기에서의 세카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주상 선수의 그림 같은 넉아웃이 있었지만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격투 팬들은 단 한 번의 패배의 여론이 크게 바뀌는 만큼 다음 경기에 어떤 상대를 만나 승리를 하게 됐든 패배를 하게 됐든 몇 경기는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기를 보면 비슷하게 크게 휘두르는 오버핸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빠지는 상대에게 셋업 없이 휘두르는 뒷손은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엔 유주상 선수가 세카의 공격을 끌어내려는 킥과 뒷손 페인트에 세카가 괜찮은 오버핸드를 날렸습니다. 뒷손을 내는 것도 페인트를 주는 것도 좀 애매하게 머뭇거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덕분에 쉽게 뒷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져주면서 공격을 끌어낸 후에 체크로 받아줘야겠다는 경기 운영을 미리 구상을 하고 온 듯한 모습이죠. 넉아웃은 저도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알렉스 페이라처럼 앞발을 깊게 밀면서 앞손 체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깔끔한 앞손 체크의 완벽한 넉아웃은 포인트가 정말 완벽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주상 선수가 은퇴를 할 때까지 하이라이트는 책임을 질, 현재까지는 올해의 넉아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케일라 해리슨의 경기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해리슨의 부족한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냐는 냉정하게 챔프의 자격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멕시칸 특유의 강인함 덕분에 끈질기게 버틸 수도 있겠지만 벨트를 뺏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페냐의 코너사이드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를 길게 보면서 해리슨의 체력을 빼놓으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면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해리슨의 단점이 그대로 나왔죠. 타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양발이 붙어 상체만 내는 뒷손이 나왔고, 킥도 보면 레그킥은 타이밍이 읽힌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상대를 케이지 사이드까지 밀어준 후에 클린치에서 넘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런트킥이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킥 옵션인 것 같죠. 아무튼 뒷손을 내면서 클린치로 붙었는데 페냐의 대처가 일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 앞으로 밀어주면서 다리를 하나 건 후에 페냐를 당겨주고 허리를 살짝 돌려주며 넘기는 디테일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후에 페냐의 아주 멍청한 실수가 나왔죠.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 이유가 있는데, 경기를 길게 보고 해리슨의 체력을 빼놓겠다는 게임 플랜에 첫 번째 라운드에 이미 10대 8이라는 스코어가 나오면 운영이 아예 틀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경기에 임하는 마인드셋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심판에게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모르면 안 되죠. 2라운드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확실히 케일라 해리슨은 뒷손 운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도가 아니라 MMA라는 다른 스포츠에서 태클을 셋업하는 것과 타격과의 연계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도 엘보를 내고 거리를 좁힌 후에 클린치를 잡는 것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케일라는 상대를 케이지에 잡아두고 그립
그립을 자주 바꿔주기보단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기려고 하는 테이크다운 시도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완력이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그라인딩의 정석적인 대처는 언더훅을 파주고 몸통을 틀어서 다리를 벌려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완력 싸움에서 밀리면 해윌슨을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이크다운은 너무 쉽게 상위를 내줬고 해윌슨의 파운딩에 안바 시도가 있었지만 굉장히 아쉬웠던 실수로 뒤로 롤링을 시도하다가 백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는 아예 몸이 찌그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하빕과 마이클 존슨 혹은 바르보사의 경기가 연상되기도 하네요. 압박이 심했는지 키무라도 너무 쉽게 내주면서 여성 벤텀급의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경기 내용보다 더 재밌는 점은 드림 매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아만다 누네스가 옥타곤에 올라와 공식적인 복귀 선언을 했죠. 연말이나 내년 초엔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슈퍼파이트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금욕주의자가 된 오말리와 메랍의 경기입니다. 메랍이 UFC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서브미션 승인데 그것도 굉장히 보기 어려운 초크로 끝을 냈습니다. 본인은 기술의 정확한 이름도 잘 모른다고 했죠. 경기의 페이스는 1차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메랍의 전략은 더 강한 페이스로 압박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경기 전반적으로 옥타건 사이드의 검은 선을 넘을 기회를 많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압박도 보면 평상시에 메랍은 작은하게도 높은 활동량으로 페인트를 아주 많이 섞어주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1차전보다 더 타이트하게 붙었고 앞발을 들어 페인트를 많이 내서 오말리를 밀어주었습니다. 알렉스 페이라를 잘 밀어줬던 앙칼라예프가 생각나는 장면들이었는데 차이라면 앙칼라예프는 실제 팁킥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페인트가 잘 들어갔고 메랍과 같은 경우 자신이 안전한 거리를 먼저 확보하고 페이스를 올려서 오말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압박을 해줬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이크다운이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메랍이 오말리가 빠져나갈 방향 그대로 앞손을 잘 내어주긴 했지만 오말리가 다급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케이지에 걸리며 넘어졌죠. 두 번째 테이크다운도 슬립이 아니라 갇히지 않으려고 급하게 냈던 오말리의 니킥에 메랍이 앞손으로 가슴을 밀어주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리뷰에선 오말리가 1라운드에 이미 넘어간다면 경기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말리는 몸통을 틀어 다리를 벌리면서 하는 더블렉 방어는 나름 잘 해주는 편이지만 다리를 걸어서 넘기는 부분들에서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장면들입니다. 경기 시간 14분 42초간 12번의 메랍의 테이크다운 시도가 있었고 넘어가는 장면은 이렇게 한쪽 발로 중심을 무너뜨렸을 때나 완력 때문에 아예 들려버리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태클 방어는 다 좋았죠. 오말리가 확실히 태클 방어에 신경을 많이 써서 훈련을 한 것처럼 보였고 이런 식으로 싱글렉을 잡혔을 때 다른 쪽 발로 중심을 잘 잡으면서 버텨내는 모습도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태클의 정교함이나 상위에서의 안정적인 포지셔닝이 아니라 볼륨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은데 메랍의 볼륨 태클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린 관계로 딱히 짚고 넘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태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넘기냐 넘기지 못하느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 정도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하는 선수죠. 태클 그 자체보다 이번 경기는 메랍의 타격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1차전의 리뷰와 2차전의 프리뷰에서 모두 태클을 경기하는 오말리에게 상체가 붙지 않도록 안전한 타격은 뒷손으로 바디를 누려주는 것이고 또 앞손으로 체크를 해주려고 했던 메랍의 대처가 별로 좋지 않았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오말리가 뒷손으로 바디에 스트레이트를 많이 노려주었는데 보면 1차전에 비해 메랍의 체크가 훨씬 더 잘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앞손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도 뒷손을 바로 내주면서 오말리의 안면에 타격이 꽤나 많이 들어갔죠. 이번 경기에서 데미지가 가장 컸던 타격은 오말리가 아니라 오히려 메랍의 뒷손이었던 것 같은데 턱이 제대로 돌아가는 장면이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말리의 타격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면 좋은 뒷손이 3번 정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공격을 끌어내는 드로잉 능력과 메랍의 스타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오말리는 훌륭한 스나이퍼입니다. 원거리에서 킥과 잽을 통해서 상대를 잘 끌어들인 후에 상대가 쫓아오는 타이밍을 잘 잡고 카운터를 터뜨리죠. 메랍의 경우 들어갈까 말까 줄다리기를 잘 해주는 선수로 오말리의 타격의 안면을 허용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미 뒤로 빠질 때 맞았다든지 아니면 오말리의 뒷손이 메랍의 가드에 살짝 걸리면서 닿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온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뒷손 카운터를 허용하지 않도록 오말리의 손에 들어와주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오말리가 뒷손을 내매 있어 더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메랍의 타격이 1차전 때보다 많이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쾌락을 포기했음에도 1차전보다 더 완벽하게 패배한 오말리이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60번째 생일을 맞는 아버지가 오말리 코너에 함께했다고 하는데 너무 우울한 생일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경기 승리 직후에 메랍은 샌데이건을 콜라웃했죠. 샌데이건은 드디어 기다려왔던 타이틀을 받게 된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현재 팬들 사이에선 메랍의 페더급 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절대 볼카nov스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오히려 판토자를 컬아웃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마르가 1차전에서 너무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샌드헤이건을 만약 잡는다면 우마르와의 2차전에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구랑 싸우게 됐든 메라비 벤텀급의 역대 최고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